풀리죠. 그죠?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을 볼 텐데 넘어가시면 98페이지에 그 건축선이란 부분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말해 건축선. 좀 봐봐요. 이 건축선이 그렇게 안 나오더니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건축선이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온 지가 난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거의 뭐 34년 동안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세 번도 안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보긴 하는데 어쨌건 건축선을 길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건축 한계선이에요. 한계가 아니라 한계. 리미트. 그렇죠, 여러분? 건축선이 아니라, 알았죠? 그러면 건축선 관련된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지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라는 걸 건축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시작.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대지와 도로의 경계니까 요게 건축선 되어지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렇죠? 요 선을 넘어서 뭐 할 수 없는 거죠? 건물 질 수 없는 거고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니까 이게 건축선이에요. 이것도 의미를 알아야지 이제 1월 달부터 또 본게임 들어가면 다른 법 배울 때 건축선 나올 때 무슨 의미인지가 알아. 혹시 기억나실래나? 그 지구단위 계획에는 건축선 계획에 들어가지만 성장관리 계획은 안 들어간다고 했던 소리. 너만 기억나나? 아무도 기억 안 나. 나중에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건축선은 뭐가 된다? 대지와 도로와의 뭐가 되죠? 경계선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건축법에 규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맞는 건데 이게 맞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도로의 폭이 기본적인 소요 너비인 4m 이상은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원래가. 근데 만약에 소요 너비에 미달되어지는 법정 통과 도로가 4m니까 일반적으로 원칙이 아까 했죠. 미달되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 건축선을 이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요 건축선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으로만 본다면 어떻게 되죠? 요게 건축선이 돼버리는 거지. 지금 상태가. 그렇죠? 소요 너비가 얼마야 지금? 4m인데 2m밖에 안 되는데 말이야. 그러면 도로가 2m면 어떻게 될까? 에? 소방차는 고사하고 뭐다? 일반 차도 못 들어와. 그죠? 그럼 불 나면 어떻게 돼? 동네가 불바다가 되는 거야. Everybody die 하는 거야. What? 다 뒤진다고.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 소요너비에 미달된다면 소요너비를 맞춰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가 4m라면 그렇죠?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씩 좌우로 가주는 거죠. 그러면 소요너비가 4m라면 도로의 중선으로부터 왼쪽으로 2m, 오른쪽으로 2m 건축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가 된다? 4m의 길을 만들어주는 거지. 됐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죠? 왼쪽 오른쪽의 대지는 요것만 대지 면적으로 봐주고 요것만 대지 면적으로 봐주고 이 부분을 대지 면적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A와 B 같은 대지를 산다면 내 대지가 얼마? 1m씩 까일 수 있구나 라는 걸 예상을 해야지. 1m 까일 거 아니겠냐고. 이게 바로 건축선에 의한 대지 면적 구하는 방법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소요 너비가 미달된다면 뭐다? 소요 너비를 맞춰줘라. 그래야지만이 소방차 같은 거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규제를 해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워낙에 막 허가 안 받고 막 지은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야 막상 불나보면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주차는 또 이빠이 해놓고 전화해도 안 나오고 등등등 사람 다 죽고 나오고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참 아무리 봐도 참 진상 많어. 그렇죠. 그 얘기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반대쪽에 경사지, 철도, 선로부지가 있어요. 반대쪽에. 그러면 여기처럼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2분의 1씩 가면 좋겠는데 반대쪽에 경사지, 철도, 선로부지가 있다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뿜빠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럴 땐 뭐 할까요? 반대쪽 경계로부터 소요너비 상단거리 후퇴한 선. 어떻게 뭐가 되죠? 얘보다는 따블인 거지. 뿜빠이가 안 되니까. 그죠? 이러면 이 부분을 대지 면적 빼고 요걸 뭘로 봐줘? 건축선으로 봐주고 나머지 뭐다? 요것만을 대지 면적으로 봐준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쪽에 철도 선로부지가 있다면. 그렇죠? 이거 옛날 나올 때 계산 문제 한번 나왔었어. 왜냐면 다음에 X한 부분은 대지 면적에 제외하거든. 이 부분은. 그렇죠? 법에 어긋난 거니까 제외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험 나올 때 뭐라고 나왔었냐면 요 거리가 요게 10m다. 요게 10m다. 비대지 면적은 얼마겠는가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가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얼마가? 요 사이가 2m가 빠져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는 8m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얼마? 산수 안 돼 또 80제곱미터. 이거 산수가 안 되는 건 너무 심한데? 뭐라고요? 8 곱하기 10인데 80제곱미터. 여기 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지 면적 구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소요너비 미달도로는 소요너비만큼 나가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내용들. 그 대지로서 도로에 제공된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뭐가 된다? 제외되어지는구나. 했습니까? 그 정도 내용 등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봐보세요. 일단 원래 조문 좀 봐봅시다. 3, 4의 문제.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 시작.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 미달들은 뭐다? 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 등을 확인해 본다면요.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다라고 한다면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 얼마?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그게 위에 첫 번째 그림이에요. 됐습니까? 뭐라고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요거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반대쪽에 경사지, 뭐하죠? 하천, 철도, 선로부지 이런 게 있다면 뭐가 되죠?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거리 수평거리선. 됐죠? 이게 참 보면요. 말로 보면 진짜 어려워. 근데 그림으로 보면 간단하거든 사실은. 이거 얘기하는 게 요거 2번이고 이게 뭐예요? 1번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말 뜻 이해하겠죠? 그 정도 라인만 잡아줘서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의 대지 면적은 제외한다 이 얘기죠. 어디? 요 부분도 제외하고 이 부분도 제외하고 라고 내용 등을 이해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축선 나올 때 또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건축선의 건축 제한을 많이 물어보던데 여러분 건축선 넘어서 건물을 지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주의할 건 봐봐. 지표 아래는 관계없어요. 지표하 제외. 그렇죠? 지표하 지하 부분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건축선 넘어오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죠. 어느 정도는 봐주겠다는 얘기야. 지표 아래는 제외한다. 알겠습니까? 과거 이런 문제가 나왔다. 건축선이 정해지면 지표면 위 아래는 건축선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X. 위는 안 되지만 아래는 관계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리고 또 하나 봐봐요.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이 있어요. 그러면 4.5m 이하에 있다면 출입구 창문은 건물의 부속품인데 열면 건물은 안 넘어왔는데 열면 뭐가 넘어와? 출입구 창문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라라라라라라라라라 퍽 시작 라라라라라라라라라 퍽 그러면 머리 커지는 거지. 이해 가셨죠? 안 돼. 그래서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부분은 출입구 창문은 열고 닫을 때라도 건축선, 수직면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요것도 잘 물어봐요. 물어볼게요. 도로면으로부터 3m에 있는 창문이 있었어요. 3m. 그러면 건축선, 수직면 넘어오면 돼, 안 돼? 4.5 이하니까 3m면 안 되는 거지. 5m에 있는 창문이 있었어. 열었는데 건축선 수직면 넘어왔어. 5m. 돼, 안 돼? 되지. 4.5 이하가 아니니까. 5m인데 창문 열었는데 지나가다 머리 부딪혔으면 그건 사람은 아니야. 기린 정도 된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내가.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4.5m 이하 라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이게 이제 맨 밑에 보시면 건축 제한 부분에 써 있어요. 건축 제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 수직면이라는 것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주의할 거 지표 어디에 아래쪽에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 시작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이라고 한다면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건축 제한에 대한 부분 4.5 이하 외워줘야 됩니다. 4.5 이하 시작 이하라고 내용 등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건축선 관련된 초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단어 위주로 보는 거라 건축선, 그다음 뭐가 되죠? 도로, 대지 관련된 부분 봤고요. 올해는 두 문제가 나왔었어요. 공개공제학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건축선 문제, 요 문제가 나왔었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구조안전은 뭐 지금 볼 얘기는 아닙니다. 한 문제씩 나와요. 구조안전은 요즘에 한 문제씩은 물어보는데 지금 볼 부분은 아닙니다. 나중에 가서 설명을 차차 드릴 거예요. 그렇죠? 건축물 구조안전 등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건축 제한으로 갑시다. 건축 제한 시작. 건축 제한이라고 해서 면적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면적, 높이. 가슴을 내밀고 목 좀 돌리고 근데 우리 아들은 왜 꼭 학원 갔다 오면 라면을 끓여 먹지? 너무 괴로워요. 그렇죠? 학원 끝나고 12시에 와가지고선 꼭 라면을 끓여 먹어요. 난 그 옆에 앉아있는데 아주 미치겠네 아주 그냥. 그러다 한 젓가락만 이러다가 다 먹어버리고 맨날 호빵대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어요 진짜. 그럼 피신가 있어야지. 걔는 큰 애라 먹어도 관계없잖아. 우리는 짜부대는데. 어쨌든 그 얘기들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 면적은 4가지가 나와요.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면적의 4대 천왕이라고 하죠. 왼쪽에 보시면 대지 면적, 하단에 건축 면적, 옆에 바닥 면적, 연면적 4가지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 면적의 의의를 모르는 건 정말 이거는 죄를 짓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면적을 아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뭐가 되죠? 대지 면적이에요. 단어 빨리 대지 면적 시작. 대지 면적 일단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이에요. 면적이 나올 땐 일반적으로 다 경사지 면적이 아니라 수평투영 면적을 얘기해요. 경사지 면적을 하게 되면 뭐가 되죠? 면적이 과대 계상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수평투영 면적이고요. 대지 분할제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간단히 얘기하면 그리고 이 대지는 법에 정해진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요거 대지 분할 제한 배웠던 기억 나지 않아요? 국토계획법에서 건물에 토토토 할 때 토지 분할할 때 배우지 않았었나?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얘기. 어쨌든 대지는 분할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건축물이 있을 때 나중에 얘기하고 그 정도.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이 있습니다. 이 건축 면적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건축 면적 나오면 떠오르는 단어. 건폐율. 뭐? 어떻게 알았어? 뭐라고요? 건폐율. 그래서 건축 면적이 나오면 부득이 건폐율이 떠올라야 됩니다. 건폐율 액션. 시작.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인 거예요.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축 면적의 비율.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지가 이만큼이 있을 때 거기에서의 건물을 지었을 때 이 건축 면적. 이 비율이 건폐율인 거예요. 그렇죠? 대지 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건축물 질 수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축 면적의 정의는 뭐냐면 층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지에서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면적이 얼마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의상으로부터 뭐라고 나오냐면요. 외벽의 중심선 둘러싸인 면적이라고 나와요. 정의상으로는. 뭐라고요? 외벽의 중심선보다 둘러싸인 면적. 시작. 외벽의 중심선 둘러싸인 면적이 뭐다? 이게 바로 건축 면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건축 면적. 일단 단어 기억합니다. 건축 면적은 건폐율과 관련된 것으로서 외벽의 중심선 둘러싸인 면적이다.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건폐율 써놓읍시다. 혹시나. 건폐율. 시작. 건폐율. 그래서 건폐율과 관련된 거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게 뭐냐. 건축 면적 일단 정의만 기억하세요. 나머지 예외법은 자주 안 나와.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근데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바닥 면적과 연면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바닥 면적과 건축 면적을 처음에 공부할 땐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합니다. 바닥 면적과 건축 면적은 달라요. 바닥 면적은 봐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건물이 있죠. 그러면 1층 바닥 면적. 됐죠? 몇 층 바닥 면적? 1층 바닥 면적. 그 다음 2층은 뭐가 되죠? 2층 바닥 면적.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건축물의 각 층, 벽, 기둥 둘러싸인 면적. 바닥 면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3층은 301호하고 302호가 별도로 등기가 돼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301호, 302호는 다른 구분돼 있죠. 그럼 한 층에 모일 수도 있다? 일부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로 등기가 돼 있다면. 그래서 우리 8층 학원 있죠? 우리 학원 8층 바닥 면적. 7층 701호, 702호 별도 구분 소유되어 있다면 701호 바닥 면적, 702호 바닥 면적. 이해 갑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과 건축 면적은 달라요. 건축 면적은 뭐다? 외벽의 중심을 둘러싸인 것으로서 건폐율 산정할 때 이용하는 것이고, 바닥 면적은 각 층마다 또는 구분 등기되어 있다면 그 층의 일부, 벽, 기둥 둘러싸인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 혼동하시면 안 돼. 그럼 뭐 좀 물어봐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해. 쌤, 그러면요 1층 부분은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이 같아요? 지금 질문도 이해가 안 가? 뭐라고요? 1층 부분은 그러면 바닥 면적과 건축 면적이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 아니지. 건축 면적이 더 크지. 커야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죠? 당연히 건축 면적 크겠지. 완전 같지는 않겠지. 이해하자면 외우란 말이 아니라. 그렇죠? 내 말 이해하죠?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바닥 면적에 대한 부분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다음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아요. 바닥 면적에 안 들어간다. 그럼 바닥 면적에 빼준다는 얘기다. 이게 빼준다. 빼주겠다. 왜 빼주냐? 봐봐.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승강기 탑이나 뭐죠? 계단탑이나 등등 건물의 꼭대기에 붙어있는 탑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바닥 면적에 안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승강기 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같은 거. 다락은 또 단서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1.5m 이하일 때 빼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1.5m 넘어가면 산입해요. 다락이 잘 나와. 경사진 지붕이면 1.8까지 봐주고. 그렇죠? 대부분 다락을 많이 물어보는데 이건 나중에 할 얘기야. 너무 디테일하니까. 어쨌든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이런 거, 외벽에 마감재 리모델링 할 때 필로티 뭔지 아세요? 필로티
필요할 때 마시는 차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필로티라는 말은 쓸 필요 없어요. 1년 내내 얘기할 거니까 기둥만 세워놓고 사방의 벽을 개방한 구조가 있어요. 뭐 주차하기도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1층 부분에서. 뭔 얘기인지 알죠? 그걸 필로티 구조라고 해요. 그러면 그럴 때 필로티 구조는 바닥 면적을 빼줘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 아까 봤던 공개 공지 같은 거 만들어 쉬기도 하고요. 필로티 부분에서. 기둥만 세워놓고 사방 벽 개방한 구조를 뭐라 한다? 개방한 구조를 필로티 구조라고 해요. 안 써도 돼. 1년 내내 얘기할 거야. 이해 가셨죠? 뭐라고요? 필로티 구조는 뭐라고요? 기둥만 세워놓고 사방의 벽을 개방한 구조. 이거를 뭐라 한다? 우리가 필로티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빼주고, 뭐 장애인용 승강기 같은 거 만들 때 면적 빼주고, 주차장 경사로 빼주고. 옛날에요, 지하 주차장 경사로가 바닥 면적에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 경사로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급경사. 면적 들어가니까 꽂히는 거지. 그럼 내려가다 어떻게 되지? 범퍼가 다. 옛날 증거면 그런 거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빼주는 걸로 개정을 한 거야. 지하 주차장 경사로 빼줄게. 그 다음부터 이제 완만하게 가는 거지. 이제. 이해 가시겠습니까? 옛날에 이거 제외하지 않았을 땐 그때 유행했던 게 뭔지 알아? 카리프트. 그때 유행했던 게 카 엘리베이터. 그 무서워 나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거. 내일 일상 가면 그거야. 카리프트. 누구 갇히면 2시간 갇혀 있어야 돼. 그렇죠? 막 만지면 안 돼. 무서워. 어쨌건 빼줍니다. 그런 얘기들. 그냥 7번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특례 부분 나중에 얘기할게요. 연면적 봐볼게요. 연면적은 뭐예요? 요것도 개념 주의할 거.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쳐요. 바닥 면적 합계. 이걸 뭐라 부른다? 연면적이라 불러요.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칩니다. 이게 뭐예요? 연면적인 거죠. 시작.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걸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가끔 가다 또 어떤 말 나오죠? 가끔 가다가 아까도 봤잖아. 가끔 가다가 연면적 합계란 말이 보여요. 가끔 가다가 무슨 합계? 연면적 합계. 이건 뭔 얘기냐면 말 그대로예요. 같은 대지 안에 2개 건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이상 건물이 있는 거지. 그럼 하나 이상 건물이 있을 때 A동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 연면적과 B동의 뭐다?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이 있겠죠. 합쳐봐. 이게 연면적 합계야. 그죠? 그러니까 같은 대지에다가 여러 개 건물이 있다면 이럴 땐 연면적 합계란 말을 써요. 뭐라고요? 같은 대지 뭐다? 여러 개 건물이 있다면 뭐로 보겠다? 연면적 합계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올 때 봐봐요. 이거 나올 때 반드시 연면적 나올 때 항상 물어보는 거 요번에 34회 문제기도 했어요. 가장 잘 나오죠.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 제외죠. 용적률 모양 해봐요. 시작.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에요. 용적률이 100%면 대지 면적만큼만 연면적이 올라가는 거고요. 용적률이 200%면 대지 면적이 몇 배가? 2배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봐봐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이 되어줘서 용적률 산출 공식이 있는데 눈 뜨면 이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시켜주는 특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뭘까? 잘 나와가지고 요번에 계산 문제 나왔어. 이거 지하층 빼줍니다. 그리고 지상의 주차용 면적 건물에 딸려 있을 때 부속용도.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초고층 아까 얘기했던 거 준초고층 건축은 뭐야?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피난 안전구역. 그래야 많이 설치하지. 그리고 옥상 경사지붕 아래 뭐다? 대피공간. 이런 면적들은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시켜줘요. 시작.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 제외. 그러면 이 면적들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뭐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용적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번에 3, 4의 기출문제였어요. 그럼 만약에 용적률 구할 때 연면적 합계를 줬다면 그땐 연면적 합계로 봐야 돼요. 됐습니까? 같은 대지 내의 대지 면적의 비율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대지에 여러 동 건물이 있다면 용적률 산정할 때는 연면적 합계가 분자해 가는 겁니다.
내 말 이해하겠죠? 그거 혼동하지 마시고. 그래서 바로 옆에 우리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대지 여러 동이 있잖아. 모두 연면적 합계. 그걸 분자해 놓고 대지 면적을 분모해 놔야 되는 거지. 곱하기 100. 그게 이 단지의 용적률인 거지. 대충 봤을 때 한 230%. 대충 225? 그 정도 같아. 내 봤을 땐. 그럴 거야 아마. 그 정도 봐보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4개 면적의 정의예요. 말이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대건 바연이라고 일단 면적 정리부터 아셔야 됩니다. 세부 내용보다 그 면적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이거를요. 아까 우리 기억나세요? 공개 공지할 때 아까 10%를 만들려고 했잖아. 대지에 공개 공지할 때 그게 대지 면적의 10%야 건축 면적의 10%야. 봐봐 모르겠지. 대지 면적의 10%야. 근데 그게 얼마 전 평가사에 건축 면적의 10%라고 나왔어요. 공개 공지 면적 나올 때.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지. 지금은 듣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면적의 4가지 종류는 기억하셔야 돼.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이에요. 지금 알아야 할 내용이 있고 나중에 알아야 할 내용이 있고. 근데 지금 봐봐. 11, 12월을 못 듣지. 그럼 나중에 2월, 4월 가서 그때 얘기 안 할 거거든. 그땐 예외 얘기해야 돼. 바쁘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저게 뭔 소리지?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쨌건 한 방에 시험 붙으려면 나는 개인적으로 11월 달에 오는 게 가장 맞다고 봐. 공부량 조절하면서 그 타임 맞게 쭉 진행해서 보는 게 한 방에 붙는 비법 같아요. 확실히 늦게 오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언제까지는 와야 될까요? 1월 달까지 와도 훌륭하지. 3월도 괜찮긴 해. 5월은 장담할 수 없어. 그렇죠? 두 팔 좀 들고. 됐죠?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이번 주에 뭐 선물 살 거예요? 안 사기로 했어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 높이 제한으로 갑니다. 그렇죠? 아니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크리스마스야 이래 어저께. 알아 크리스마스 이번 주말이잖아. 그랬더니 우리 뭐 사줘? 이러더라고. 너 빚쟁이니? 이랬다니까. 그럼 넌 아빠 뭐 사줄 거야? 그랬더니 난 못 사주는데. 이러더라고. 그런 법은 없어. 봐봐. 어쨌든 높이 제한 봅시다. 그럼 내용에서 높이 제한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지금은 높이 제한 좀 어려우니까 층수 정도만 얘기해 줄게요. 층수. 층수가 참 잘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봐봐요. 건축물의 높이라는 거에 규제를 가할 때 높이를 뭐라고 보통 표현하냐면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 그렇죠?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 보통 이게 높이예요. 높이로 봤을 때. 뭐라고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뭐로 봐주겠다? 보통은 높이로 봐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봐봐요. 표정들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위에 옥탑 부분 튀어나온 걸 어떡하니?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옥탑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의 높이를 층수를 산입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정해져 있어요. 기준이. 지금 할 얘기는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 거야. 건축 면적과 비교해 가지고 요 합계가 8분의 1 이하가 돼야 돼요. 요 합계가. 그죠? 넘어가면 산입해요. 요 옥탑 부분 면적을 넓게 하지 말란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층수와 높이에 안 들어가겠지만 8분의 1 넘어가면 산입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거 2번 나왔어요. 높이 구하는 문제. 하지만 원칙은 뭐다?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다. 아직은 세부 내용 됐어요. 그 정도만. 다만 여기 층수 좀 봐볼게요. 그런데 지하층은 일단 층수에 안 들어가고요. 지하층. 그리고 이거 잘 나오죠. 혹시 여러분 지나가다가 피 나오는 건물 보신 분 계세요? 지나가다 피 나오는 건물. 놀랬어요? 지나가다 보면 피 나오는 건물이 있어요. 그렇죠? 피 나오는 건물. 아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파킹 피 불러도 말고.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경우 층의 구분이 명확한가요?
명확하지 않아요. 몇 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4m마다 한 개 층으로 봐요. 그렇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4m마다 한 개 층으로 봐주겠다. 정말 잘 나와 이거. 그렇죠? 한 5번 나왔던 것 같아. 그렇죠? 또 하나 봐봐요. 여기 건축물이 부분마다 이렇게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건축물의 부분마다 층수 달리한다. 이거 나올 때 가장 많이 오답으로 나오는 게 뭐냐? 봐봐. 가중 평균한 값으로 간다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근데 평균이 아니라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 층수로 봅니다. 요거 참 잘 나옵니다. 그렇죠? 부분마다 건물의 층수가 다르다. 그러면 가장 많은 층수를 건물 층수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걸 뭐로 하면 안 된다? 가중 평균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처음엔 대번 납득이 안 가. 왜 그렇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봐봐요. 30층, 40층, 50층 3개 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한 동이 있었어요. 그럼 평균이면 예를 들어서 중간 아니겠습니까? 그럼 30층인 줄 알았어.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헬리콥터가 50층에 부딪히는 거야. 안전사고의 예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제 용이함을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조건 층수는 뭐다? 가장 많은 층수를 건물 층수로 봐요. 그래야지 뭐가 된다? 부딪히는 사고가 안 생기거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하자? 평균이 아니라 가장 많은 층. 봐봐.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2번 좀 봐봐요. 요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시작.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마다 하나 층. 그 다음에 부분 따라 층수가 달라요. 그러면 그중 가장 많은 층. 요게 참 잘 나와요. 그렇죠? 평균 내는 게 아니라는 점. 그렇죠? 바쁘면 얘만 보고 지나가도 괜찮아. 급할 때는. 그렇죠? 가장 잘 나오는 게 이거거든. 그리고 제발 얘기합니다만 문방구에 가서 별 스티커 이런 거 좀 사와 봐봐. 그리고 붙여봐봐. 그렇죠? 그럼 훨씬 더 공부량을 줄일 수 있어. 그렇죠?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 어차피 40개 중에 12개는 버리는 거라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렇죠? 근데 올해 지나간 34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말하지 않은 게 5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6개? 5개? 그렇죠? 하지만 평소에는 10개 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워낙 넓어가지고 그 얘기들. 그럼 봐요. 높이 제한을 그럼 어떻게 받을래? 해봐래. 높이 제한. 근데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높이 제한 뭐 소개만 시켜드리면요. 지금은 일단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을 뭐라 불러요?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이게 가로구역이에요. 뭐라고요?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이게 뭐다? 가로구역. 시작.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뭐라 한다? 우리가 가로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로구역은 여기는 B가로였고요. 여기는 A가로였어요. C가로였고. 그러면 가로마다 높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everybody.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시작. 그게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학원이 있는 가로하고 건너편에 롯데백화점이 있는 가로하고 그 건너편에 뭐다? 또 상가에 있는 가로구역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로구역만 높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가로구역 높이를 정할 때 가끔 나오는 게 이거예요. 용도 형태에 따라 같은 가로구역에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봐요. 지금 나와 있는 주거용 건물보다는 업무용 건물이 좀 더 높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용도와 형태가 다르면 높이는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그 지문을 잘 내요. 뭐라고?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그럼 틀리는 거죠.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용도, 형태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나중에. 그리고 좀 개정된 거 하나 있는데 오른쪽 위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시작.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이고 좀 요즘에 이슈가 되어주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처음이니까 얘기합니다. 처음이니까 1조가 뭐예요? 1조가 힌트 드릴게요. 태양이 싫어. 이게 아니라 태양이 좋아. 그렇죠? 우리가 햇빛이 안 들면은요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옛날에 반지 합방 원룸에 산 적이 있는데, 옛날에 22살 때인가 살 때인가 그쵸? 산 적이 있었는데, 말이 반지하지 위에 공간 요거밖에 없어. 요만큼이야 딱. 그쵸? 그러니까 난 12시도 밤이고 뭐라고요? 밤 12시도 밤이고 막 그래. 날 흐리면 아예 구분이 안 가. 그렇죠? 뭐 빤스가 안 말라. 맨날 곰팡이 펴. 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조가 중요한 곳이 있단 말이야. 어디가 중요할까? 당연히 또 학원이라 그러지 말고 일조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주하는 곳이야.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죠. 우리 앞에 용도지역 배울 때 주거지역 종류 어떻게 돼? 도시지역은 추상공록 도시지역이고, 거기에 주거지역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가 있잖아. 17페이지에서 배웠지? 또 할 거야. 다음 주 또 할 거야. 그렇죠? 어쨌건 그러면 그 중에 뭐다? 가장 일조를 많이 요하는 게 전용주거, 일반주거야. 그러면 준주거는 일조 확보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 거기는 주거 중심이 아니거든. 주거와 상업이라 거기는 일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요. 여기서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갑이라는 자가 있는데 얼굴을 봤더니 다크서클이 무릎에 와 닿아요. 왜 기분이 이렇게 안 좋아? 물어봤더니 햇빛이 안 들어 죽겠어. 왜 그런데? 옆에 언놈이 와가지고 건물 졌는데 이따시만하게 졌어. 빛이 한 틈도 안 들어온다. 그리고 외벽에다가 무슨 거울을 붙여가지고 완전 막 반사가 다 한 개도 빛이 안 들어와.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돼? 정말 건강이 안 좋아요. 일조가 안 좋으면 정말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임마. 특히 어디에서는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에서는. 그럼 봐봐. 이쪽 N이 뭐야? 북쪽이란 얘기야. 노가 아니고 뭐라고요? 북쪽이라고. S는 남쪽 사우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뛸 때 어떻게 하는 얘기야?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서 지으세요. 왜? 햇빛이 지나갈 수 있게. 그럴 때 이게 원래 9m 라인이었는데 개정됐어. 9월 12일 날. 이거 중요해. 10m야. 이제 9m 라인이 아니야. 뭐라고요? 바뀌었어. 10m 이하는 뭐가 된다? 1.5 이상을 띄고 10m 넘으면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이상을 띄어라. 좀 완화시켜 준 거야. 요즘에 좀 층고 높은 건물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10m 이하로 와서 좀 완화시켜줬다. 원래 9m이었다가 원래 이게요 2012년도 12월 12일 날 날짜 안 까먹어. 날짜가 쉬워서 12년 12월 12일 그 전까지는 4m 8m였어 기준이 원래. 그래서 지금 동네 다니다 보면요 4m 8m씩 돼 있는 건물이 있거든. 그건 12년 전의 건물이야. 12년 12월 10일 전의 건물. 그때 바뀐 게 9m였거든. 완화해서 더 완화가 된 거야. 10m로. 이해가셨습니까? 이제 10m 이하면 1.5m 이상만 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은 나와야 한다고 봐. 난 요번에 35회 때 요건 좀 크게 써도 돼.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했나요? 그 정도 1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1조 나올 때는요 하나 주의할 게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의 1조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이 어디든 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1조 제한 가는 게 있어요. 공동주택의 1조 제한. 위에는 지역 중심, 이거는 주택 중심. 이해 가십니까? 1조 제한은 두 가지 유형이야. 지역 중심의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 건물의 용도 중심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1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럴 때 1조 제한 본다 뭐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하나 나오는 거. 다른 대지에 공동주택 지을 때 동일 대지의 동간거리일 때 규제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주의할 건 이거죠. 일반 상업과 중심 상업은 1조 제한 받지 않아요. 아무리 공동주택이어도. 뭐라고요? 일반 상업과 중심 상업은 아무리 공동주택이어도 1조 제한 받지 않는다. 이유는 땅값이 very very expensive, 혼돈이 닦아야 됐어 해서 뭐가 된다? 제한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심 상업과 일반 상업은 주상복합으로 지기 때문에 펜트하우스 꼭대기가 무진장 비싼 겁니다. 그쵸? 그 펜트하우스 드라마 나왔잖아. 그쵸? 누구였더라? 김소연이었나? 걔 이름 뭐지? 까먹었다. 어쨌건 이지아인가? 됐어. 중요하지 않아. 어쨌건 그래서 일반 상업과 중상업 쪽은 뭐가 되죠? 제외가 된다. 그 정도만 간단히. 이게 건축 제한 파트의 내용들입니다.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그리고 나서 건축 제한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특례가 있다. 에버바디 건축 제한 특례 시작. 봐봐요. 두 가지 얘기해 줄게요. 특례 부분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완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건축 제한 특례를 완화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키워드만 기억해요. 특별 건축구역 시작. 특별 건축구역 건축협정 시작. 건축협정. 지금은 단어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면적이나 높이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때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두 개의 특례가 있어요. 이게 뭐다? 특별건축구역과 건축협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별건축구역 그럼 봐볼게요. 제가 쉽게 얘기해 줍니다. 나중엔 좀 어렵게 봐야 되지만 지금은 쉽게 얘기해 줄게요. 그럼 완화해 주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봐봐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완화해 주는 목적은 특별건축구역은 어떻게 써봐. 아름답게 써봐봐. 건물을 아름답게 짓게 해주는 거야. 아름답게 짓게 해주려면 이 법을 완화시켜줘야 돼. 각종 규제에 부딪히면 아름답게 못 져. 천편일률적인 뭐다? 우리 학교 건물 똥색깔 타일로, 관공서 건물 빨간 벽돌. 그거 이쁜 편이야 그런 건 또. 그렇죠? 아주 아름답지 않아. 그래서 건축 대가인 대한민국에서 너무 건물이 아름답지 않구나. 아름답게 좀 짓자. 그래서 완화시켜 줄게. 혹시 강남역 가보신 분? 가봤죠? 가보면 아름다운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이어 얹은 것 같은 건물도 있고, 밥상을 이고 있는 데서 오는 건물도 있고, 물길 흘러가는 건물의 모양도 있고,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건물도 있고. 숙제 강남역 갔다 오기. 알겠습니까? 거기가 바로 뭐예요? 특별건축구역이에요. 이해갑니까? 아름답게 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건축협정 위에 쓰면은요, 맞아? 토지 효율적 이용. 토지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완화를 해줘요. 이게 건축협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건축협정과 특별건축구역은 완화하는 특례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목적은 달라요. 이거는 뭐다? 아름답게 지라고 완화해 주는 거고, 이거는 뭐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고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간단히 몇 개 좀 봐볼게요. 그럼 봐요. 특별건축구역은 국장 시도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을 조화롭고 창의적인 이쁘게 지라 이 얘기야. 건축물 짓기 위하여 이 법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통합 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 같은 거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았어요. 모양낸 건물들. 혁대도 차고 말이야. 밥상 들고 있고 말이야. 그렇죠? 이런 건물 없었거든. 대표적으로 봐봐. 앞에서 배웠던 우리 뭐가 나오지?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구역. 그지?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하는 정비구역. 그렇죠? 이런 동네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은 국시도가 다 지정할 수 있고 정비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거든요. 뭘로? 특별건축구역을. 그렇죠? 나중에 구분해 외워줘야 합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됩니까? 요즘 말 많이 나오는 거. 국가가 국제행사 개최하는 도시가 있다. 그럼 국장이 부산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한다. 국가가 국제행사한다. 아름답게 건물 짓자. 팔각형 건물. 됐습니까? 인천 아시안게임을 한다. 지자체가 국제행사 개최한다. 그럼 시도가 그 동네에 특별 건축구역 정하고 아름답게 짓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봐봐. 옛날에 지어놓은 아파트와 요즘 지어놓은 정비사업의 아파트 구분해봐봐. 이야 달라.
옛날 아파트 지나가는 컴컴한 게 아주 그냥 뭐 이렇지. 요즘에 새로 지은 거 봐봐. 막 이렇게 막 위에도 막 튀어나와 있고 막 네온 사인 쫙 비치고 막 이래. 내가 지금 사는 단지가 한 3단지인데 만세대 정도 돼. 만세대. 되게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아름다워. 막 뭐 이렇게 막 아름답게 네온 사인 다 붙여놓고 가끔 오해가 돼. 모텔 같기도 하고 지나가다 보면. 그렇죠? 아름다워진 거. 뭐 때문이야? 특별 건축 구역 때문인 거야. 이해가셨죠? 세부 내용은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요거 나올 때 가끔 나온 게 뭐야?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데, 봐요. 개발 제한 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제자접보라고 하지. 개발 자체가 안 되는데 무슨 특별건축구역이야. 제자접보. 시작. 제자접보.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개발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제자접보. 그 다음 나머지 나중에 얘기하고 일로 와요. 건축협정. 다 했습니다. 그럼 봐봐요. 건축협정은 요 그림만 좀 잘 보시면 됩니다. 잘 봐봐. 약간 흐리게 나왔네. 일단 봐요. 원래는 다 뭐죠? 이게 다른 필지 땅이에요. 원래는. 그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주차장 만들어야 돼. 근데 아무래도 효율적 이용이 어려워.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대지로 쓰기로 합의를 해. 그리고 뭐 하죠? 파킹 라인을 공동 설치하는 거죠. 그럼 좀 더 토지가 효율적 이용이 되어지니까 건축 협정을 체결한 대지 상호화는 뭐가 된다? 여러 가지 법을 완화해줘. 그렇죠? 또 하나 봐봐. 앞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 대지는 뭐야? 맹지라 접해 있지 않아. 건물 원래 못 져. 그러니까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되겠지. 그래서 이걸 하나의 대지로 봐줘. 서로 합의해서. 그러면 뒷부분에 뭐가 된다? 건물을 질 수가 있어. 건축법을 완화시켜 주니까. 그렇죠? 또 하나. 원래 건물을 지으려면 자기의 대지 위에 집을 짓는 거라 필지별로 건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가로변 집중해서 도로에다가 쭉 뭐다? 건물을 배열하고 전체를 하나의 필지로 봐주면서 파킹랏을 뒤에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필지를 하나의 대지 마치로 쓰기로 전원이 합의한 경우를 건축 협정구역이라고 하고, 협정 이루어진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뭐다? 건축법의 규정을 완화시켜주고 통합해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건축 협정이에요. 그래서 봐요. 의미 보시면 봐요. 오른쪽에 소유자 등이 시작. 소유자 등의 전원의 합의로. 시작. 소유자 등의 뭘로? 전원의 합의로. 봐봐요. 다음의 지역 등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한 협정을 체결해요. 이걸 건축 협정이라고 합니다. 전원의 합의란 말 까먹지 마시고. 그리고 소유자 등에 뭐가 들어가요? 지상권자가 들어가요. 왜 들어갈까? 지랄하니까. 제가 정비법에서 재개발에서 지상권자 포함하는 이유 동의 안 하고 지랄하니까. 마찬가지야. 이용권 인정한다는 얘기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리고 만약에 이거에 대한 부분을 협정을 폐지하는 경우를 한다면 이땐 과반수야. 원래 설정할 때는 전원이지만 협정을 폐지할 땐 과반수입니다. 왜? 족쇄가 되면 또 안 되거든. 그렇죠? 라고 한 몇 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동네가 이제 어딜 얘기하는 걸까? 이런 동네가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역, 재정비 존치 지역, 재생 활성화 지역. 대부분 어떤 느낌이 나요? 정비 사업빌. 뭐라고? 정비 사업빌이 나요. 느낌이. 신도시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겠어요? 맹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죠?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정비 사업빌 난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가지고 전원이 합의해서 하나의 대지마치로 보고 건축 협정 체결한다면 건축법에 이러저러한 내용을 완화시켜 주겠다 하는 게 건축 협정의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의미만 좀 이해시켜 보고요. 나머지는 됐어요. 지금 할 얘기 아니고 그 정도 넘어가 봅시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결합건축에 대한 부분이 새로 도입이 됐는데요. 결합건축을 포인트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봐봐요. 결합건축 봐봐요. 포인트. 용적률 통합적용.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건축에 대한 부분의 완화책입니다. 이것도 결합 건축. 그렇죠? 그럼 봐봐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사진이 보이는데요. 이 A 대지랑 B 대지의 용적률은 다 400%였어요. 됐죠? 그런데 그림을 보아하니까 왼쪽 A 대지는 나는 300이면 돼. 그럼 100이 남죠. 그죠? 근데 오른쪽에 B는 뭐가 된다? 난 좀 더 짓고 싶은데 그러면 그 용적을 사갈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되죠? 400, 400이 아니라 300, 500이 될 거 아니겠냐고. 하지만 합계는 마찬가지 뭐야? 800이거든. 이렇게 통합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걸 결합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용적률 거래제 이런 말도 해요. 용적률 거래제. 그래서 결합건축의 가장 대표 사례가 뉴욕에 있는 트럼프 월드예요. 트럼프 월드. 트럼프가 건물 지으면서 주변에 뭐가 된다? 용적을 사서 하나가 쫙 올라갔죠. 네이버에다가 결합건축 쳐보면 그거 나와요. 트럼프 월드. 이해가십니까? 이때 또 검색해봐. 나오니까. 그렇죠? 용적률 통합적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보 말해. 용적률 통합적용 결합건축. 시작. 그래서 용적률 통합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무 데나 가능한 건 아니고 상업지역, 역세권 개발구역, 주거환경 정비구역, 건축협정구역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인데 아까 봤던 거 뭐라고요? 건축협정구역이나 특별건축구역에 결합건축할 수 있다고요. 근데 33의 답이 이거였어요. 특별가로구역이 아니라 특별건축구역에서 결합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한번 나왔던 기출, 나머지 내용들. 이래가지고 우리가 최소 30년가량은 유지해줘야 되고.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내용에서의 결합건축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뭔가가 잘못했다면 뭐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가장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사진 몇 개만 보여주고 마무리합시다. 위반 건축물로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이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주변에 많이 보이는 건데 불법 중축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뭐 하는 거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붕 씌워 쓰이는 거. 이건 다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철거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원래. 그리고 꼭대기에다 이렇게 뭐다 불법으로 짓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뭐다 이렇게 뭐 저 튀어나 지붕 만든 거 다 불법이야. 이런 거 원래 안 되는 거지만 알겠습니까? 이거 위반하죠?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반복해 부과한다는 겁니다. 과태료 벌금은 한 번밖에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하여 부과하려고 이행강제금을 만든 거죠. 그쵸? 그 얘기. 요번에 그 뭐야 이태원 참사도 거기 앞에 있는 호텔에서 시래기 놓으면서 나와가지고선 무단 점용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길도 좁아서 사고가 더 키워진 거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제금 부과하고 그리고 뭐 원상회복 명령하고 뭐 암드럼 철거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위반사항이 많아요. 팔당도 보니까 우리 집 이런데 얼굴이 보이는데 그렇죠? 불법 되게 많아 생각보다. 그렇죠? 근데 이걸 왜 놔두냐면요.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봐주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다가 한 번 된통 걸리면 구 단위로 한 번씩 쓸어버려요. 한 번씩. 그러면 강제금 내야 돼. 방법은 없어. 아니면 철거하든가.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됐어요. 이런 얘기죠. 강제금에 대한 부분들 뭐죠? 일단 반복 부과라는 말 까먹지 말고요. 그리고 일단 반복 부과 여기 봐요. 1년에 2회 이내.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단. 반복 부과 1년에 2회 이내 반복 부과합니다. 시작. 1년에 2회 이내 반복 부과합니다. 그 정도 강제금. 그렇죠. 대부분들 여기 그림책이 있는 것만 나와요. 문제가. 그러니까 거의 뭐 7문제 중에서 5개 가량은 항상 나오던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2월 3월 되면서부터는 제가 건축위원회 뭐 분쟁전문위원회 이런 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런가 보다 라고 해서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건축법은 굉장히 큰 법이에요. 이거 다 하려면 농담 아니라 한 2주나 3주는 해야 맞아 원래. 근데 우리에게는 1주밖에 허락이 안 돼요. 항상 시간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저는 요때 얘기해주고 2월에 좀 더 추가하고 4월에 좀 더 추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요. 안 그러면 진도 끝낼 수가 없어요. 이거를요. 알겠습니까? 펴보면 안 돼요. 1일 학습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1일 학습 풉시다. 문제 봅시다. 마무리.
데일리 스터디 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그림책은 앞페이지에서 89페이지부터 펼쳐놓으면 되겠죠. 봅니다.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거 문제 볼 때마다 키워드 찾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주요 구조부가 나오죠. 뭐 말이에요. 주요 구조부. 일단 주요 구조부 얘기할 때 89 왼쪽 외워보면 내기 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 바지 보내주기 이랬습니다. 내력벽 됐습니까? 기둥 바닥 보 지붕틀 그 다음에 주계단 내기 바보 지주 시작 내기 바보 지주 89 왼쪽 위에 있겠죠. 외계들 뭐예요? 내력벽 지붕틀 주계단. 우리 특히나 이 지붕틀하고요 주계단과 관련된 게 나올 때 막상 잘 외워두지 않으면 지붕틀 주계단이 주요 구조부야 라고 의아할 때가 있어요. 지붕틀 주계단이 주요 구조부가 되는 거니까 고정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다만 뭐라 했습니까? 사익기둥이나 최하층 바닥이나 무슨 보?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이라는 것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겠죠. 제가 지금 기초이론 보면서 기본서를 안 보기 때문에 필수 조문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있는 것만 봐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공부할 때는 채워놓은 상태에서 읽어요. 채워놓은 상태에서. 됐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키워딩이 뭘까요? 지하층을 물어보고 있어요. 89 왼쪽 밑에 지하층. 시작.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의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무엇이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시작. 평균 높이가 무엇에? 층 높이의 얼마? 2분의 1 이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라 한다? 지하층이라고 한다. 지하층 정의 꼭 기억하시고요. 일단 가장 쉬운 건 3분의 1로 많이 속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 넘어가시면 다음 정의. 건축물이란 넘기십니다. 90페이지 아니다. 89 오른쪽. 89 오른쪽. 건축물 정의죠. 정 가운데. 89 정 가운데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 뭐라 했어요?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 시작.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이 있는 것과 뭘 포함하죠? 이에 딸린 썰물을 포함한다고 까먹으면 안 돼요. 딸린 썰물을 포함하며 지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점포, 차고, 창고라는 것도 건축물로 봐주겠다. 오해하지 말 건 지하의 점포도 건축물로 봐줍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고가의 공연장도 건축물이다. 고가의 공연장. 됐죠? 이게 이렇게 보면 쉬운데 말이죠. 막상 또 지문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 맞추려면요. 적어도 12번은 틀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틀리지 않으려고 하잖아. 그럼 시험날 다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는 거, 문제 푸는 거 무서워하시면 안 돼. 자꾸 틀려야 돼요. 그래야 횟수가 채워져서 시험날 안 틀려요. 그렇게 하시면 돼. 지금은 틀리는 걸 자랑스러워해야 돼. 뻥이에요. 그러면 고층 건축물. 89 오른쪽 고층 건축물 정의 뭐라 했어요? 그렇죠. 30층 뭐가 된다?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거고. 그중에 무엇은 우리가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얼마? 그러면 50층 이상이거나 200m.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것도 쉬운 것 같지만 나중에 응용지문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지금은 쉬워 보이죠? 나중에 풀어봐. 되게 헷갈려. 그렇죠? 어쨌든 오해계들. 그 다음에 5번 좀 봅시다. 5번의 내용은 90페이지 봐보세요. 이거는 건축의 종류를 물어본 건데 봐요. 신증, 개제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증, 개제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입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뭐가 돼? 키워드. 해체하고. 됐습니까?
종전과 뭐하죠?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뭘까? 그치, 개축인 거야. 그러니까 해체란 단어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개축을 찾지. 됐죠? 그리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이고 90페이지 왼쪽 끝에 중간. 문장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장으로 하면. 그 다음 건축물에 봐봐.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뭐라 부른다? 이건 우리가 이전이라 부르죠.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긴다. 뭐라 불러? 이전이다.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그다음 6번. 그럼 6번은 90페이지 오른쪽 위. 그럼 물어볼게요. 건축물 용도 분류, 공동주택 종류. 시작. 모르는구나. 뭐라고요?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시작.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인데 그중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뭐가 됩니까? 아파트가 되어지고. 그 다음 주택으로 쓰는 1개동 면적의 합계가 포인트 660을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주택은 연립주택인 거죠. 뭐가 아니고 다세대 주택이 아니고. 초과하냐 이하냐 이걸로 연립과 다세대 구분하자.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90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고요. 그 다음 91페이지 왼쪽에 보면 이제 그 30가지의 용도 분류된 것 중에서 다시 9가지로 용도 변경을 분류하게 된다. 그렇죠? 뭐 때문에? 용도 변경 편성 때문에. 용도 변경은 시험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분해 줘야 돼. 외워주면 시작. 또 까먹었지? 자산 전문 영역은 주거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역은 주거 용도 변경. 얘기했잖아.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권익공법 노래교실이 있어. 그러니까 노래 나온 것만 모아놨거든. 그러니까 시간 되면 들어요. 뭐라고요? 일단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 그 다음 산업 등 시설군. 자산 전문 전기통신이겠죠. 전기통신. 자산 전문 문화집회시설군. 자산 전문 영교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영교. 근주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 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이라고 해서 자다 있나도 이 순서가 기억이 나야 돼요.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근주거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근주거 용도 변경. 위에 있는 게 위험한 거, 아래에 있는 게 덜 위험한 거. 내려가면 신고, 올라가면 허가. 아는 거 91페이지 왼쪽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8번 문제. 건축 허가 문제입니다. 페이지 94페이지 되겠죠? 94페이지. 봐요. 그러면 사전 결정 94페이지 왼쪽 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 결정 신청자. 시작.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얼마? 2년이라는 기간 내에 건축의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에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뭐 한다 했습니까? 사전 결정 효력은 잃는다. 했습니까? 뭐 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 신청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순서 기억하면 되겠죠? 한 번 더. 사전 결정, 건축 허가, 착공, 사용 검사 승인. 알겠습니까? 라고 라인 잡아주면 됩니다. 9번 바로 허가권자 봅시다. 중요하죠. 허가권자. 건축법의 건축물 건축이나 대수선 허가권자가 누구냐 이 얘기입니다. 일단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다 얘네가 허가하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일 때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장이 허가권자가 되는구나. 솔직히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특시 특도는 특이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주의할 게 다만 예외적으로 누가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언제? 21층 이상, 참 야리꾸리하지.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한다면 특광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뭐라고요?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뭐가 된다? 10만 제곱 이상이라고 한다면 특광의 허가한다. 하지만 모일 땐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축물은 건축법은 공장 같은 거 입보하니까 제외된다.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뭐라고 이해하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에 대한 부분에 공장을 진다면 서울특별시장이 아니라 금천구청장의 뭐다? 허가를 받으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얘기들 내용 보시면 확인해 봅니다. 허가권자 레벨 꽤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어디야? 제1롯데월드가요 123층인데 연면적 합계가 50만이 넘어요. 51만 8천인가 그래. 그렇죠? 굉장히 커요. 거의 뭐 한 도시만한 크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조금만 군 단위로 간다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요 길을 잘 봐둬야 돼. 차를 못 찾아요. 그렇죠? 워낙 넓어서 코엑스 마치로 그 얘기들. 밑에 볼게요. 10번입니다. 10번은 뭐가 될까요? 물어봤더니 아하 이거는 조경을 물어보고 있네요. 말이에요. 조경. 봅니다. 조경 관련된 거. 그럼 봐봐요. 다음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작. 아니할 수 있다. 그럼 봐요. 조경 관련된 부분은 어디? 페이지 97페이지. 97페이지. 일단 뭘 물어본 거냐 지금요. 공장을 물어본 거야. 공장. 여기도 공장. 산업단지 안에 대한 뭐 한다? 공장. 입니다. 그러면 조경을 안 할 수 있는 공장은 5,000제곱미터 미만 대지의 공장. 그 다음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그 다음 뭐가 되죠? 산업단지 안의 공장. 이라고 한다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적용 얼마든지 또 나올 때가 됐다. 적용 꼭 기억할 거. 적용 제외 조항. 1,500 미만의 물류시설. 알겠습니까? 주거상업 제외 그것도 같이 기억하시고. 그렇죠? 그 얘기들. 11번입니다. 11번 포인트는 요거죠. 공개공지 공간. 시작. 공개공지 공간을 설치해줘라. 말해. 공개공지 공간. 시작. 공개공지 공간. 일단 물어봅시다. 왼쪽 밑에 있죠. 공개공지는 많은 사람이 모인다 이 얘기죠. 그럼 뭐예요? 일준이, 상준이가 일반주거, 준주거, 상준이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일준이, 상준이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먼저 얼마?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문종판 뭐라고? 운업수기. 업무시설 운업수기 라는 걸 설치한다면 대지에는 대지 면적이 몇 프로? 10% 이하 범위 내에서 공개공지 공간 설치해줘야 한다. 공개공지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역적인 특징이 어딘지 거기에 시설적인 것이 얼만지 면적이 얼만지에 대한 부분들 내용들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공개공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만족됐을 때 공개공지 공간을 만들 의무가 있다. 정확하지 않으면 다 쓰레기. 알겠습니까? 알아서 항상 정확하게. 마지막에 또 문제 푸니까 어지러워요? 봐봐요. 다 했어요. 12번. 그러면 연면적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죠. 100페이지 오른쪽 밑에 연면적 봅니다. 일단 이 문제는요. 연면적이 얼마냐라는 걸 물어본 겁니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에 뭐로 하는 거죠? 바닥면적 합계.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그리고 용적률을 산정할 때 시작.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부분이 있다.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 제외. 일단 뭘 제외할까요? 첫 번째가 지하층의 면적이죠. 시작.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을 제외하고 지상에 뭘로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의 뭐다? 그치.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경사 지붕 아래 설치하는 뭐다? 대피공간 면적이라고 한다면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 제외하겠다. 지나간 3사에 또 나왔어요. 계산 문제로. 용적률을 구하시오. 알겠습니까? 나중에 볼 거고. 13번 바로 옆 페이지 층수에 대한 문제가 되어지겠죠. 층수 요것도 잘 나옵니다. 일단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물은 높이 몇 미터마다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봐주고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른 경우로 한다면 그중 모한 층수를 가장 많은 층수, 시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 층수로 봐줍니다. 그렇죠?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 층수로 봐줍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밑에 14번 다음 페이지 결합건축 마지막 페이지 결합건축입니다. 그럼 일단 결합건축의 의미는 뭐라 했어요? 제가 용적률을 통합적용. 시작. 용적률을 통합적용하는 걸 뭐라 부른다? 결합건축이다. 됐습니다. 그럼 일단 결합건축의 정의를 물어본 겁니다. 봐봐요. 결합건축이란 시작. 일단 봐요. 상업지역, 역세권 개발구역, 주거환경 개선 정비구역, 건축협정구역, 그리고 뭐 특별건축구역. 시작.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뭐다? 활성화 지역 등의 용적률을 개별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는 거 뭐라 부른다? 결합건축. 알겠습니까? 특별 가로구역이 아니라 특별 건축구역. 됐습니다. 이래서 오늘 진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는 주택법하고 농지 살짝 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농지까지 해야 돼서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주는. 다음 주는요. 그 점 고려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